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사례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라섹 후 얼굴 조이는 느낌과 결혼 앞두므로 걱정이 많고 숙면이 안 되는 32세 여자입니다. 2달 전에 라섹을 시술했다고 하네요. 이후 얼굴에 증세가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인가 보죠. 네, 걱정이 많고 숙면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얼굴 증세는 한쪽 근육 또는 관자놀이에 조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뒤통수가 조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계속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연한 불안감 때문인지, 네, 얼굴과 뒤통수가 조이는 느낌은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얼굴 또는 두피 근육의 긴장입니다. 네, 근육이 긴장되면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다시 이 근육 긴장의 원인은 뭘까요? 네, 그것은 생각 과다와 걱정입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 주위를 둘러싸인 두피 근육, 얼굴 근육에 긴장이 오는 거죠. 라섹 시술 자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건 관계가 없죠. 네, 시술 자체가 근육을 긴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생각 과다가 근육을 긴장시키죠. 또 결혼에 대한 생각과 걱정,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은 끝났고요. 네, 그건 이제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이 더 문제인 거죠. 이 결혼에 대해서 단순하고 쉽게 해결하면은, 네, 당연히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결혼 쉽게 하기는요, 이게 이제 이미 결론을 내렸겠지만은 다시 한번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당연히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결혼을 쉽게 하지? 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내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서로 맞춰주기도 해야 되고,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양가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하지?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성인 틱이 있는데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면 더 악화되는 24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초등학생부터 틱이 있었고, 그때의 증상은 얼굴 움찔, 코 벌렁 이런 증상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좋아지는 것 같더니 군 입대를 하면서 다시 악화됐고, 지금은 이제 복학을 해서 2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세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남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괜찮아졌다가 틱이 재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병은 달라도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네, 근본 원인은 한 가지다. 네, 그게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이 사례자분한테는 뭐가 힘들고 지나치겠어요? 지금 당장은 학업과 관계, 또 이제 복학을 했으니 곧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듦과 지나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틱이 더 계속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거든 틱이 아니고요. 네, 그 원인이 되는 힘듦과 지나침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과 진로 선택 쉽게 하기. 네, 이미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공부, 학업, 진로 선택 쉽게 하기. 그리고 관계 쉽게 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틱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틱을 맞서는 건 뭐냐? 네.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 하냐면은 드러내기죠. 그동안은 그걸 고치려고 했죠. 남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근데 그럴수록 악화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말도 하는 겁니다. 나 틱 있어.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틱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코를 벌렁하든지, 입을 실룩하든지, 아니면 움찔하든지, 이렇게 틱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놀리겠죠. 또 굴욕을 당하겠죠. 네. 놀림받고 굴욕을 당하세요. 네. 그럴수록 틱이 완치가 됩니다.
네, 완전히 반대죠. 네. 네, 모든 그 증상의 상당 부분이 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치가 되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혈당증이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31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소위 저혈당증이 오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판단력이 저하되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뭘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또 폭식을 한답니다. 속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폭식을 한다고 하네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도 그랬고 형제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유전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또한 이 저혈당증이 폭식을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라고도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사례자의 증상은요, 저혈당증이 아닙니다. 근데 증상이 상당히 비슷하죠. 네, 저혈당증이 아니면 뭘까요? 허기짐입니다. 허기짐. 허기짐이라고 느껴보셨죠? 네, 지금 이 증상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되고 실제로 먹으면 또 회복이 돼요. 그것의 조금 심한 형태. 네, 뭐 많이 심하다고 상관이 없어요. 허기짐의 심한 형태가 바로 우리 사례자가 얘기하는 이 증상입니다. 저혈당증과 심한 허기짐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혈당증은 실제로 이렇게 혈당을 재보잖아요. 그럼 혈당이 진짜로 떨어져 있어요. 60 이하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허기짐에는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꾸 뭐 저혈당증이 생기는 원인이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혈당 증세가 아닌 거예요. 허기짐의 증세입니다. 허기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허기짐은 사실은 배고픔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혈당 떨어짐도 아니거든요. 이걸 먹기로 해결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건 먹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쉬기로 해결해야 됩니다. 쉬기. 네,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을 때 누워서 5분만 쉬어보세요. 처음에는요, 5분보다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뭐 10분, 20분 이렇게 누워서 쉬어보세요. 아니면은 한 5분만 쉬어보세요. 그러면 증세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먹지 않아도요. 예, 전혀 다르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유전이 아니고요. 심한 허기증은 유전이 아닙니다. 뭐 유전자로 물려받은 게 아니다요. 전이되는 게 아니라 학습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그렇고 형제가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죠. 근데 보고 배우는 게 뭐 인지적으로 쭉 안다고 배운 게 아니고요. 그런 행동들을 보고 그런 느낌들을 보고 몸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네, 유전이 아닙니다. 허기짐이 촉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폭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폭식은 그냥 또 폭식입니다. 네, 뭐 이게 A라서 B가 아니고 A는 A고 B는 B라는 거죠. 허기짐이 없다고 다 폭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식은 폭식 완치 훈련으로, 허기짐은 쉬기로 해결하고 폭식은 폭식 완치 훈련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혈당증이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겠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나는 감량 다지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만 이유 되시고요. 네, 한 번만 감량 다지기를 제대로 하세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보다는 훈련을 원하는 49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53이고 작년에도 높았다고 하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합니다. 얼마라고는 쓰진 않으셨지만은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죠. 훈련을 처방받고 정상으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약 시술 그리고 훈련의 차이점은요. 약과 시술은 의사가 해주죠. 뭐 남이 해줍니다. 근데 훈련은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먹기는 쉽잖아요. 근데 훈련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노력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은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온다. 네, 산에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래도 즐거이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업어가면 되겠어요? 내가 직접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죠. 그게 이제 약시술과 훈련의 차이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 내가 하는 것. 시간은 3개월 걸리고요. 네, 그만큼 노력, 시간, 또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약 먹는 것은 평생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훈련은 한 번만 하면은 완치가 되거든요. 네, 힘이 들더라도. 네,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적정 체중으로 감량 다지기 훈련 하세요. 이분은 뭐 그렇게 많은 체중을 감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지기를 시작하시는데, 다지기 때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매일 운동의 밀당, 이것도 제가 강의로 올려놨죠. 하면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네, 혈당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그렇게 제대로 하고 나서도 안 떨어진다. 그럼 그때 고민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